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NBA는 여러 게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경기를 중계하고 왔습니다만 제일 놀랬던 건 피닉스와 샌안토니오 전이었습니다. 웬반야마가 극도로 부진했고 결국 무패 행진 중이던 이 샌안토니오가 패했는데 이 경기에서 데빈 부커가 펄펄 날았습니다. 데빈 부커의 플레이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데빈 부커 오늘 피닉스에서 홈 경기를 치렀고요. 그레이슨 앨런에게 딥3를 어시스트합니다. 자, 수비수 완전히 다 모아놓고 또 데빈 부커는 플레이메이킹이 또 괜찮은 선수죠. 네, 지금도 이고더러를 찾으면서 득점을 했고, 자, 로이스 오닐이 최근에 주전으로 올라오면서 피닉스의 경기력이 좋아졌고요. 자, 마크 윌리엄스의 볼 스크린 잡고 왼쪽으로 가면서 득점. 자, 이번에도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이죠. 콜린 길라스피에게 킬 패스. 왼쪽 돌파, 그리고 오른쪽 가서 라이언 던의 석점. 아까도 라이언 던이었죠. 자, 이번에도 스텝을 끝까지 잘 준비하면서 득점인데 이 데빈 부커가 이렇게 웬반야마가 나오니까 거의 3명의 수비가 트리플 팀을 하는 셈인데 여기서도 웬비가 또 뒤로 빠지니까 바로 득점. 이번에는 돌아 나와서 3점. 참 공이 없는 움직임도 좋고 이 3점 자체가 상당히 위력적인 선수는 아닙니다만 자유자재로 샷 크리에이팅이 되고요. 자, 지금도 웬반야마가 도움 수비오니까 바깥으로 킥아웃. 자, 이번에는 스테픈 캐슬과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반지가 붙으니까 바깥쪽으로 스윙. 자, 이번에 마크 윌리엄스의 스크린 받고 웬반야마가 여기서 스위치하면서 뒤로 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뒤로 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밑으로 가지 않고 점퍼입니다. 이번에도 부커가 데빈 바스를 상대로 1대1 하는 척 하다가 커터의 윌리엄스를 찾았고요. 해리슨 반즈 상대로 왼쪽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오른손 마무리. 자, 속공 전개 레이업으로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도 펀치 드리블을 쾅 치면서 그 탄력을 활용해서 페이드웨이. 이번에는 투맨 게임 하는 척 하다가 스위치 되니까 1대1로 아이솔레이션. 오늘 스테판 캐슬이 부커를 전혀 막지 못했죠. 콜린 길라스피와의 콤비 플레이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길라스피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랬던 피닉스, 라이언 던, 오쇼 이고다로, 마크 윌리엄스 이런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살아나면서 아주 귀중한 1승을 보탰습니다. 자, 부커는 오늘 35분 뛰면서 28득점, 어시스트가 무려 13개였습니다. 야투 성공률 66.7%, 15개 던져서 10개를 집어넣었고요. 3점 슛 100%, 자유투도 100%였습니다. 피닉스는 야투, 그리고 3점, 자유투 모두 다 샌안토니오를 압도했고요. 피닉스의 팀 야투는 58.2%, 그리고 3점이 57.6%, 자유투가 86.4%였습니다. 샌안토니오는 훨씬 이에 미치지 못했고요. 피닉스는 개막전 승리 이후에 4연패 늪에 빠지면서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만 이후에 2연승을 따내면서 3승 4패로 서부 11위고요. 데빈 부커의 활약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경기도 있었는데 클리블랜드의 에이스는 자타공인 도노반 미첼이죠. 도노반 미첼이 데러스 갈랜드, 제러 달렌이 없는 애틀란타를 맞아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도 스텝백 가면서 석점. 자, 이번에는 볼 라인 쪽으로 가면서 다니엘스의 수비를 뚫어냈고요. 하이 픽업, 이게 도노반 미첼이 제일 잘하는 플레이죠. 자, 레브런드 패스 받고 다니엘스 머리 위로 석점. 이번에는 핸드오프 액션, 그리고 스크린 반대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제쳤고요. 이번에도 포터 주니어의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석점. 도노반 미첼이 지금 공이 없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페이크 쓰니 오니아카 오콩으로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텝백 하는 척 하다가 그 방향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주 똑똑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36분 동안 37득점 5어시스트 2스틸 1블락샷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필드골이 57.1%, 3점이 53.3%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데러스 갈랜드, 그리고 오늘 경기 제러 달렌이 부상 중이었지만 무난하게 승리를 따냈고요. 현재 3승 3패에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를 꺾으면서 4승 3패. 제가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만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거든요. 도노반 미첼이 팀이 지금 위기에 몰려있고 데러스 갈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백들을 또 잘 메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계했던 마이애미와 LA 레이커스 경기인데 뭐야 왜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이애미 올 시즌에 페이스가 1위입니다. 페이스 1위. 완전히 공격적인 농구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가장 많이 바뀐 팀이 마이애미예요. 자, 제이크 라라비아의 환상적인 플레이, 터치다운도 좋았고 마무리까지.
자, 이번에는 브로니 제임스의 패스를 받고 라라비아의 석점. 자, 이번에도 라라비아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스크린 세워주는 척 하다가 슬립으로 빠지죠. 아주 영리한 플레이. 네, 이렇게 김병철 레이업으로 마무리했고요. 패스 페이크 이후에 45도. 네, 지금도 이런 장면 보시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역방어 서잖아요. 네, 지역방어 서는데 지금 오슬리브스가 코너에 있고 앤드루 위긴스가 겟투죠. 내가 막아야 될 공격수가 2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라라비아가 여기서 서두르지 않아요. 이 친구의 제일 큰 강점은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패스 페이크 주는 척하니까 위긴스는 갈 수밖에 없고 요비치가 늦다 보니까 석점. 자, 이번에는 돈치치의 야투 미스를 리바운드 풋백 득점으로 마무리. 이번에는 라라비아가 직접 아데바요 상대로 터프샷. 그리고 라라비아는 이렇게 윙처럼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 왼손 덩크를 캘렐 웨어를 상대로. 그러니까 내외곽 플레이가 다 되는 거죠. 이번에도 환상적인 엘리웁. 자, 그리고 이런 장면도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치치의 쉽지 않은 패스인데 그 패스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 코너 쪽에 있으면은 패스가 또 쉽지 않으니 커딘을 들어갑니다. 커딘 들어가서 패스 잡고 더블 클러치 실패. 하지만 다시 풋백 득점. 어떻게 보면 약간 쿠퍼 플래그 같지도 않나요? 플래그보다는 당연히 뭐 실링은 떨어지지만. 자, 마이애미도 오늘 졌지만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인데 제가 뭐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하케즈 주니어를 설명드린 적도 있죠. 무늬만 식스맨이고요. 2년차 때 극도로 부진했었는데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달라진 오펜스 속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파가 최대 강점이에요. 어릴 때 코비 브란트를 좋아했는데 코비만큼 3점을 던지진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3점 시도 개수를 극도로 줄였고요. 이렇게 리바운드도 잘 잡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빅맨으로 변신해서 리바운드 잡고 풋백 득점 마무리. 오늘 벤치에서 30점 이상이었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1대1 능력이 좋고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공간을 벌려서 공격을 합니다. 스크린을 세우지 않아요. 스크린은 최소한, 핸드오프 패스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멤피스가 지난 시즌 투마스 이살로 감독 아래에서 전개했던 공격이에요. 근데 멤피스의 일원이었던 노아 라로시라는 인물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공격을 뜯어고치죠. 지난 3년 동안 마이애미는 페이스 가장 느린 팀이었어요. 지난 세 시즌을 통틀어서 28위, 29위, 28위였으니까. 그런데 올 시즌 페이스 1위, 스크린을 세우지 않고 계속 드리블 돌파, 5 아웃, 그 다음에 드리블 돌파한 이후에 또 드라이브 앤 킥, 받은 선수가 또 돌파, 림이 보이면 득점, 안 되면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인데, 이렇게 되면서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3점을 대폭 줄입니다. 3점이 지난 시즌도 너무 좋지 못했거든요. 대신에 공 잡고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돌파, 그리고 자유투 얻어내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자유투를 10개 이상 뜯어냈습니다. 3점 시도 없었고요. 리바운드 많이 걷어내고 벤치에서 30 득점 이상. 자, 지금 마이애미가 완전히 달라진 농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타일러 히로, 또 노만 파웰 뭐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마이애미의 공격적인 농구는 더욱더 빛을 발할 테고, 거기에다가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루키 때 잘했는데 지난 2년차 시즌은 완전히 슬럼프였잖아요. 그런데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완전히 이런 공격 시스템의 수혜를 누리고 또 본인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마이애미도 달라졌고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3년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판타지를 합니다만 초반에 하케즈 주니어를 FA 시장에서 줍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벤치에서 펠레 라르손이 오늘 주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벤치에서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그 다음에 또 니콜라 요비치, 시모네 폰테키오, 자, 이런 선수들이 나올 정도로 또 마이애미의 농구가 재밌으니까요. 오늘 레이커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또 하케즈 주니어의 활약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라비아는 제가 레이커스가 라라비아 영입했을 때 굉장히 꿀영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대보다 훨씬 기대치를 뛰어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윙으로도 뛸 수 있고 또 볼핸들러 역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빅맨처럼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이크 라라비아는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오던 아니면 그 이후 시점이던 출전 시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라라비아를 식스맨으로 활용하는 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제라드 밴더빌트는 공격이 약하고 루이 하치무라는 수비와 리바운드가 떨어지는데 라라비아는 그런 점들을 다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카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 같은 헤비 볼핸들러들과도 너무나 잘 맞고, 또 라라비아의 슈팅, 다재다능함, 또 사이즈, 그리고 수비 범용성, 이런 것들이 제이제 레딕 감독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이크 라라비아, 도노반 미첼, 데빈 부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처럼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또 편집을 할 테니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